백유경이라고 있습니다. 100가지의 비유에 대한 경전이다. 그래서 초기 경전에 나오는 재미있는 이야기들 100가지 모은 거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어떤 부자가 여러 동네를 구경하다가 보니까 아주 아름다운 2층 집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 이 집을 누가 지었느냐 해서 그 집을 지은 이제 목수죠. 그죠? 그 목수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저렇게 아름다운 2층 집을 지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만은 그러겠습니다. 하고 저는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이 집주인이 보기에 이상한 짓거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리저리 사람들한테 나무나 자르라 그러고 그리고 땅이나 파고 있는 거예요. 한 달을 기다려도 땅만 파고 있고 이것저것 이제 이상한 것만 온갖 잡동사니만 모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막 화를 냈어요. 내가 당신한테 부탁한 거는 2층 집을 지어달라고 했지 언제 땅 파라고 했냐 이러면서 그 사람을 쫓아버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죠? 2층 집을 지으려면은 기초공사를 해야죠. 땅을 파고 또 이런저런 나무도 사와야죠. 그리고 여러 가지 돌도 사오고 온갖 집 지을 수 있는 자재들이 많은데 그걸 하나하나 한 축구석에 쌓아놓으면서 땅을 파고 있으니까 왜 2층 집을 안 짓고 땅이나 파느냐 이렇게 이제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한 이야기죠. 내가 무엇을 간절히 하고 싶다 그랬을 때에는 그 간절히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내가 잘 알아야죠. 그 과정을 알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 과정에 충실하다가 보면은 결과는 이루어지죠. 기초를 땅을 파고 그리고 순서에 맞게 인연에 맞게 주춧돌도 깔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나무도 조립하고 기와도 얹고 창문도 달고 이러다가 보면은 2층 집이 나오겠지요. 그런데 재료가 아무리 다 갖추어져 있다고 한들 그것을 조립하는 순서가 달라도 또 안 되겠지요. 그럼 쓰레기가 되겠지요. 그죠?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제 결과에 집착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라는 게 있을까요? 결과는 흘러가는 과정의 하나입니다. 과정의 하나.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집을 완성을 해도 끊임없이 시간에 따라서 보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수도 하고 또 새로운 장식도 달고 구조도 또 이렇게 편리하게 바꿔보고 또는 문명의 위기가 오면은 그거를 위한 공간도 설치해보고 옛날 같으면은 에어컨이 없었으니까 그죠? 에어컨 달 수 있는 통로도 만들고 여러 가지 끊임없이 손을 보는 그런 과정이 있을 뿐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얻고 싶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무엇은 밖에서 오는 거죠. 그죠? 내가 인이라는 이제 원인을 가하여서 연이라는 바깥의 환경일 인이 연을 만났을 때 그것이 나의 관리권으로 들어오는 것. 이것을 우리는 무엇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은 돈을 번다. 그러면은 뭔가를 남이 내한테 주게 만든 거지요. 그죠? 그래서 남이 나에게 줬습니다. 그럼 주기 전에 내가 뭐 했나요?
내가 남에게 무엇을 준 거지요? 그죠?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는다. 그러면은 평판을,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이 말이 나에게 오기까지는 바로 내가 무언가를 주었겠지요. 그것을 보고 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그렇게 소쩍새 울고 여름에 천둥치고 수많은 사연들이 있었던 거죠. 그럼 핀 국화꽃은 영원히 또 있나요? 그렇지 않죠. 국화꽃을 감상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아름다움을 더 오래 유지하도록 내가 관리를 해야 되고, 그 아름다움으로 만든 아름다운 사연을 내가 끊임없이 개발을 해야죠. 그리고 꽃이 시들면은 또 다른 것으로 이렇게 그 시든 꽃은 잘 보내주는 그런 관리를 해야 되겠죠. 시든 꽃을 계속 붙들고만 있으면은 그 꽃의 향기나 아름다움이 좀 이상하게 바뀌겠지요. 그죠? 바로 그와 같습니다. 끝없는 과정, 그것이 있는 그대로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조건에 어떻게 맞추느냐. 바로 그와 같습니다. 결과에 집착을 할 때 과정이 망가지는 거죠. 그죠? 결과는 없지요. 목표죠. 목표에 집착을 할 때, 그리고 과정은 어그러집니다. 수능인데요. 내가 시험을 잘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시험을 망치게 되죠. 그죠? 그러면은 무슨 문제가 나왔는가? 문제를 있는 그대로 잘 보자. 문제가 요구하는 논리가 뭐냐? 그죠? 그렇게 문제에 충실하면은 좋은 결과가 따라오겠지요. 그죠? 최소한 내가 몰라가지고 알면서 틀린 거는 없다. 몰라서 못한 거야 운에 맡기더라도 알면서 틀린 거는 없게 되는 그런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수능, 그죠? 수능일인데 어쩌면은 우리들의 삶이 나날이 그런 시험을 보는 수능과도 같은 날인지도 모릅니다. 나날이 우리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평가를 받고, 뭘 평가받을까요? 내가 준 것을 평가받죠. 그리고 그 평가는 나에게 돌아옵니다. 이 일을 내가 10원짜리로 알고 했으면은, 그러면은 바깥의 사람도 볼 때 10원이구나. 저 사람이 10원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이 일을 내가 조건 없이 여기에 나의 온 마음을 맡겼다. 무주상보시라 그러죠. 내가 값을 매기지 않으면은 상대방이 값을 매겨야 합니다. 보이는 것에 보이지 않는 나의 모든 것, 이것이 전달된 것을 가지고 값을 매겨야 됩니다. 그래서 기계가 만든 물건은 값이 정해져 있지만 사람이 그와 같이 이제 손으로 만들었을 때에는 그 사람에 따라 가지고 다양한 값이 매겨지는 거지요. 그와 같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어쩌면은 매일매일 평가받고 그 평가를 나에게 돌아오고 이런 나날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돌아온 이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하기 위해서, 아니 최소한 억울하게 틀렸다, 내가 아는데 틀렸다, 이런 평가를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대로 흔들림 없는 마음입니다. 흔들림 없는 마음, 그걸 우리는 선정의 마음이라 그러지요. 그리고 이것이 뭐지? 어떻게 생겼지? 뭘 요구하지? 그죠? 내가 뭐 해주기를 바라지? 이것이 바로 알아차리는 마음, 관의 마음, 윗바사나라 그러죠. 그렇습니다. 정념, 알아차림입니다. 그렇게 하고 주어진 시간에 쫓기지 않고 바로 그것을 제대로 쓴다. 그것이 바로 지혜의 마음이겠죠. 똑같은 문제, 그죠? 모르는 거는 일단 패스하고 아는 것부터 다 정리한 다음에 그제 모르는 거에 하나 시간을 쓰면 정해진 시간이 모자라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는데 그 순서를 바꾸어서 우리가 모르는 것 붙들고 씨름하다가 보면 아는 것을 정리할 시간도 놓치게 되겠지요. 그런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가 별게 아닙니다. 순서를 제대로 맞춘다. 이거죠. 똑같은 돈이, 그죠? 순서가 어긋났을 때, 들어오는 순서가 어긋났을 때, 부도가 나는 거지요. 그죠? 똑같은 돈이 들어오는 순서가 잘 맞을 때, 그냥 대박이 나는 겁니다.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하고, 그리고 넓게 바라봐야 되는 개정해를 갖추는 그러한 까닭은 바로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봐서 최소한 손해보지는 않게 후회할 일은 하지 않게 그러한 툭하는 없게 하자는 그러한 삶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묵묵히 눈앞의 과정을 거쳐갑니다. 두벅두벅 아침 정진의 시간을 가지면서 이 아침 정진이 우리에게 드러내주는 이러한 결과를 두벅두벅 즐기면서 열어나가고 그것을 다시 삶에 쓰는 이런 좋은 순서를 가집니다. 수능, 그렇습니다. 부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지금 오늘 이 순간은 어떠할까요? 안타깝게 보일까요? 아니면은 참 잘한다고 칭찬을 하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내가 주는 것이 무엇이냐? 항상 알아차리고 흔들림이 없는 순간을 축원합니다. 지혜와 흔들림 없음과 알아차려 깨어있음이 늘 함께하는 오늘 하루 나날을